이거 모르면 순식간에 폭삭 늙어버려요. 오늘의 주제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게 5위부터 5, 4, 3, 2, 1 이게 갔는데 바꿔버리죠. 그냥 1위부터? 시원하게 1위부터 시원하게 아씨 5위부터 준비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시원하게 1위부터 겨울철에 꼭 하지 않아야 되는 최악의 피부 관리 습관. 오히려 1위가 그런 거 알죠? 공부 잘하는 방법 막 이렇게 하다가 1위는 교과서 설마 했는데 약간 이런 거라서 소리가 예. 대단한 거라고 오히려 생각했을지 몰라도 제일 피해야 되는 게 히터를 얼굴에 좀 직접 세거나 전기장판 같은 거나 이런 온도 바닥에 네. 얼굴 대고 자는 거. 보통 차에서 운전하거나 장판 켜고 좀 밑에 얼굴 이렇게 돌아서 주무시거나 이불 덮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습관이 겨울에는 피부를 굉장히 퍽싹 늦게 만들 수 있죠. 보통 우리 체온은 36.5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피부는 한 31에서 32도 정도가 정상 온도인데 따뜻한 부분에 얼굴을 대게 되면 한 40도 이상으로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피부에서 이런 단백질 분해 효소 MMP라고 하는 효소들이 나오면서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피부 탄력이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다 분해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점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고. 원장님은 전기장판 안 틀고 주무세요? 바닥 난방하잖아요. 전 전기장판 틀고 오늘 말씀하신 분 이불 덮어 쓰고 하지 말라고 다 하고 자요. 그러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오늘 저희 아내랑 얘기한 것도 집에만 있으니까 되게 건조한 거예요. 좀 실내 체온을 낮추고 습도를 높이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실내 온도가 보통 한 22에서 23도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한 40에서 60% 맞춰야 돼요. 겨울철에 일반적인 습도가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제 방에도 항상 습도계가 있는데 네. 40도 좀 안 되네요. 지금 딱 23도에 34%죠. 근데 습도가 좀 더 높아야 돼요. 이게 한 20%대로 내려가면 잠깐만 여기 이 공간에 있어도 얼굴이 딱 말라요. 피부 탄력이 좀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도 확장이 돼서 홍조도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홍조 심해졌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실내외 온도차가 막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혈관도 막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과정들을 반복되고 그러면 유연성을 좀 잃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만성 피부염이라든가 주사 피부염 이런 것들도 유발될 수 있죠. 주무실 때도 이 전기장판 계속 뜨겁게 틀지 말고 좀 주무시기 전에만 한 30분 예열해두고 취침 모드로 한다던가 아니면 수면 양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잠옷 같은 거 좀 두텁게 입고 주무시면 몸은 체온 유지되고 얼굴 피부는 건조한 거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연예인들은 원장님 그 운전할 때 히터도 잘 안 트는 분도 많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출근할 때 되게 추운 날 아니고 나서는 그 헨따 있죠. 네. 그거랑 엉따 엉따. 그거 틀고 히터 거의 안 틀어요. 아 진짜요? 진짜 추운 날은 발만 들어요. 좀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알다 보면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은 이 난방비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난방을 줄이고 네, 안에서 네. 실내에서 옷을 입으세요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1위가 정리하자면은 히터, 전기장판이나 이런 고온의 직접적인 직접 되지 영향을 않기. 네, 그런 거라면은 2위는 뭐죠? 미스트 뿌리는 거. 미스트가 왜 나빠요? 미스트 뿌려야 되지 않나요? 건조하면? 하면서 많이 뿌리는데 저희 팀원들은 미스트 뿌리다가 요즘 안 뿌리거든요. 제가. 진짜요? 여름철에는 그나마 난데 겨울철에는 얼굴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미스트냐에 따라 달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스트라는 거는 얼굴에 수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분이 뭐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글리세롤 같은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조한 상황에서 추운 상황에서 미스트를 뿌리게 되면 처음에는 뿌리고 나서는 촉촉하네 하고 있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좀 더 건조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한 20분 있다가 다시 뿌리죠. 그 반복이 계속 돼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롤 성분이 수분이 많은 환경, 막 여름이나 이럴 때는 바깥에서 수분을 갖고 피부로 들어오죠. 근데 건조한 환경에서는 얘네가 증발을 해요. 그 과학 시간에 기화열이라고 들었어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갖고 기체가 되는 거다. 얘네가 증발을 할 때는 이 피부에 있는 이런 수분까지 같이 갖고 증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피부 안에 있는 천연 보습 인자까지도 같이 증발하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미스트 뿌리면 안 되나요? 건조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뿌려도 돼요. 근데 다만 겨울철에 뿌리는 미스트가 좀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오일 성분들이 들어있는 미스트가 있어요. 수분도 주면서 밀폐할 수 있는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는 미스트 사놓은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미스트 뿌리고 나서 좀 톡톡톡톡 흡수시킨 다음에 위에 크림을 한번 더 발라주면 좋아요. 아니면 팩트 같은 걸로 조금 마무리를 한번 해줘서 밀폐를 시키거나. 완전히 이건 궁금한 건데 최근에 그 독감이나 이런 게 좀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밖에 돌아다닐 때 마스크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 쓰니까
얼굴이 이렇게 좀 건조함이 좀 덜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습기로 인해서 좀 그런 게 어. 덜 느끼긴 하지만 어. 반대로 이 안에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타액이 있겠죠. 이게 이런 침은 또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니까 피부에 좋진 않죠. 바로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3위는 뭐죠? 3위는 예. 겨울 되면 이렇게 하얗게 각질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을 막 떼수건으로 밀거나 스크럽제 써가지고 다 밀어내는 거. 여기 막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면 계속 밀죠. 네, 때처럼 뭐가 이렇게 나와요. 각질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쌓여서 생기는 게 있고 오히려 피부가 손상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름철 같은 때는 보통 쌓여서 많이 생겨요. 왜냐면 수분이 많은 때니까. 근데 겨울철에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피부가 손상돼서 각질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림 보면 건강했을 때는 피부 이게 장벽 역할이 수분이 충분하니까 건강하게 있어서 바깥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의 수분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 이런 각질 세포와 세포 간 지질 성분이 손상이 되면서 이게 막 틈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 피부 각질 세포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 게 하얗게 보이는 각질인데 정상적으로 탈락하지 않을 단계의 각질인 건데 건조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뻑뻑뻑 문지르면 오히려 얘네가 장벽 역할을 해야 되는 애들이 없어지면 수분이 소실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원이 들어와서 염증도 생기고 건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더 꾹꾹꾹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지 있잖아요. 벽지에 살짝 뜯어졌어. 그럼 걔를 잡고 쭉 뜯으면 이어서 크게 찢어지겠죠. 보통 이렇게 침 묻히거나 물 묻혀서 붙이잖아요.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테이프 붙여서 뗐는데 벽지가 살짝 같이 붙어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살짝 물로 묻혀서 붙이면 붙잖아요. 네. 그런 걸 마찬가지예요. 보습을 좀 해주고 나면 이 각질이 일어나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뜯지 말고 보습을 해줘라. 근데 만약에 너무 보습을 했는데도 안 돼. 좀 벗겨내야겠어. 할 때는 어떤 스크럽처럼 물리적으로 벗겨내지 마시고 때밀이 하지 마시고 좀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부드럽게 러빙 해주시면 큰 물리적 자극 없이 어느 정도의 각질은 정리가 되니까 그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안 된다. 난 너무 각질이 많다 하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화학적으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하나 바바 같은 거 그런 건 조금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뭐 라하 성분 같이 저자극성 힐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4위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4위는 가을 겨울이 돼도 그냥 똑같은 로션이나 가벼운 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여름에 썼던 거. 색소나 피부 치료할 때 항상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물어보는 게 평상시에 어떻게 바르냐, 보습 어떻게 하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순서 바꾸는 거. 막 로션 크림 바르고 세럼 바르는 분 있고 또 하나가 막 앞에 건 잘해 그리고 마지막에 로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봄이나 여름에는 마지막 단계를 로션으로 해요. 근데 가을 때부터 좀 건조해지면 크림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차이는 오일 성분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크림이 오일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분 증발을 좀 막아주죠. 땀이 많거나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으니까 그럴 때는 그런 오일리한 걸 발랐을 때 좀 번지르 하거나 더 기름져 보일 수 있지만 가을 겨울에는 온도가 내려가면 피지 분비량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1도 내려가면 피지 분비량이 10% 정도 줄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런 각질 세포가 뜨고 사이에 틈이 생겨서 약해졌는데 거기다가 피지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오일을 좀 더 발라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화장품 사실 비싼 거 안 쓰고 항상 크림이나 로션 타입은 그냥 장벽 건강히 하는 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있는 거 쓰고 그리고 많이 건조하면 호호바 오일이나 아니면 스쿠알란 오일 한 방울만 이제 섞어서 같이 발라주면 좋아요. 다른 건 또 없나요, 이제? 다른 거? 네. 수건으로 닦고 바로 바르는 거?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다 두잖아요. 화장대 이용하시는 분이라도 안에서 습기 있을 때 닦고 나서 30초 안에 미스트를 뿌리고 화장대로 가시던가 아니면 스킨토너를 바르고 좀 이동하시거나 날아가기 전에 바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좋죠. 이게 겨울 되면 좁쌀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트러블이. 맞아요. 일단은 생활습관 개선해서 보습 먼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스킨 부스터인데 그렇게 하면 많이 좋아져. 근데 겨울철에 그런 게 온도가 떨어져서 피지 분비량이 줄긴 하는데 피부에서는 항상성이라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수분 손실도 심하니까 수분이 다 없네? 피부가 손상됐네 하면 장벽을 튼튼하게 했지 하면서 각질 세포를 막 빨리 만들거나 피지 분비량을 늘려요. 또 반대로. 그럼 각질층도 두터워지잖아요. 막 빨리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배출이 또 안 돼. 근데 얘는 또 틈이 생기니까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이 모든 게 악순환이 있으면서 그렇게 좁쌀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어렵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딱 A는 B다라는 치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계절 바뀌면은 옷도 바뀌잖아요. 그쵸. 피부에도 계절 바뀌면 그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좀 오, 멋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였어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럼 원장님 이제 5위 뭐가 있을까요? 5위는 저도 이거 운동뚝 하는데 입술에 침 바르는 거. 입가에 세로줄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보면 홍순경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입술 붉은 데랑 피부 사이랑 경계가 완전 허물어진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주변이 좀 섬유화가 돼서 이렇게 딱딱해질 수도 있어요. 상처가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얼굴에는 피지샘이 있어서 그 피지가 나와서 오일 역할을 하고 좀 수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런 수분을 보호하는 피지도 없는 데다가 수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각질층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수분 손실에 취약한 부위이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침을 바르면 일시적으로는 수분감이 있지만 또 증발하면서 안쪽에 있는 수분도 같이 증발하기 때문에 더 건조함을 느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침이 하는 역할이 뭐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소화를 시키죠. 맞아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단백질 분해를 할 수 있는 뭐 아밀라제 같은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입술도 단백질이잖아요. 입술의 단백질이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침 바른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요. 그럼 막 뜯죠. 맞아요. 살짝 일어난 거 뜯으면 쭉 같이 뜯으면서 막 피나잖아요. 진짜 악순환 또. 얼굴 바르는 판테놀 연고 있죠, 크림. 그거 말고 입술용도 있어. 근데 그런 거 발라주면 훨씬 좋아요. 근데 대신 막 우리 립밤 많잖아요. 거기에 좀 화한 성분들이 있어요. 시원하거나 쿨링감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입술에 좀 자극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제품은 제외하고 보습 위주의 제품을 겨울에는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 입술 각질이 너무 많다 하면은 보통 입술용 바셀린 같은 거 듬뿍 발랐다가 한 1, 20분 있다 불어나면 그때 살살살살 면봉 같은 걸로 좀 벗겨내면 손으로 뜯는 것보다 손상이 적으면서 각질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게 5위지만 거의 1위랑 앞에 거는 좀 당연한 얘기였어요. 근데 오히려 5위가 대반전이었죠. 여기까지 오신 분만 볼 수 있던 거였어요. 맞아요. 밑에 댓글 이제 남기지. 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또 찐팬 몇 분들이 분명히 남겨주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기 때문에. 겨울에 피부 최악의 습관 5위는 바로 입술에 침 바르기. 입술에 침 바르기. 뜯어내기. 4위는 여름 봄에 쓰던 보습제 겨울에도 이어서 쓰기. 사계절 내내 똑같은 보습제 사용하는 습관. 3위는 각질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때밀이나 스크럽해서 벗겨내는 나쁜 습관. 2위는 수시로 미스트 뿌리는 거. 그러니까 오일 제형 말고 그냥 수분 미스트만 뿌리는 거. 그리고 1위는 근데 너무 잘 알죠, 히터. 얼굴에 좀 가깝게 쓰는 거나 전기장판 같은 거에 얼굴 좀 대고 자는 습관. 원래 습관이라는 게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저도 못 지켰던 것들도 있고 잘 지켰던 것도 있고 입술에 침 바르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나도 신경을 써봐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나는 몇 가지 정도 해당하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안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병원 오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유지하다가 안 되면 그때 관리를 받는 게 순서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 영상들 통해서 항상 강조하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뿐만 아니라 계절별 꿀팁 이용하셔서 관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났던 순간을 위해 빛나는 순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